그 고객이라는 단어는 옛날부터 있어왔고 이제 경험이라는 이야기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이 디지털 시대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긍정적인 측면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 두 측면에서 우리 관리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양면성이라는 단어를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갔는데 단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 동반인이 왜 올렸냐 소송을 걸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술집에 가서 술 열심히 먹고 기분 좋다고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렸어요. 주변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치고 와이프한테 일하러 간다고 왔는데 이제 술집에 술 먹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라오면은 그죠 그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개인화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서서히 이제 구글이나 이제 네이버에 보면 초개인화라는 용어가 계속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경험, 이 고객 경험에 대해서 이제 과거부터 쭉 진화해서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 고객 경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양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이제 컴플라이언스. 사실은 데이터 핸들링이 과거에는 그냥 아무 그 우리가 법적인 이런 고민 없이 막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 현재, 과거, 최근에 요것 때문에 이제 페널티가 뭐 어마어마하게 부과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 요번에 세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세스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갔다 오신 분들 보시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아메카는 이제 영국에 있는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얼굴 표정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의 눈을 맞추면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AI 뭐 그런 거보다도 훨씬 이제 진화를 한 그런 형태예요. 아마 소리가 있긴 있는데 아마 없어도 뭐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렇게 불과 한 3년 전에 나온 그 휴머노이드하고 올해 나온 휴머노이드는 거의 정말로 사람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디지털화되고 이제 그 사이버와 현실의 이제 융합으로 가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보시면은 이 매출이 2019년 하고 2020년 사이를 쭉 보면은 밑에가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고 위에가 온라인 매출이에요. 온라인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출은 약간 그대로 가거나 하면 정체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영역에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온라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예요. 얘가 온라인은 모든 게 데이터로 남아 있고 그 데이터는 누군가는 이제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아까 초개인화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초개인화 시대에 이제 과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많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업 브랜드 또는 조직에서 그룹핑을 하죠, 그죠? 그룹핑.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다 와 계신 분들이 뭐 30대, 40대, 50대가 있는데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50대는 뭐 아무래도 짜장면을 가장 많이 먹더라. 그래서 짜장면
오늘은 이제 짜장면은 아니었지만 50대는 무조건 짜장면으로 이제 다 드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과거의 세분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여기 계신 분들의 평균을 보니까 그냥 뭐 짜장면 좋아하더라. 그래서 짜장면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개인화라는 용어가 이제 나왔죠. 여기 50대 중에서 한 분을 딱 보니까 여성분이고 직장인이고 채식주의자야. 그래서 짜장면으로는 안 통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채식주의를 위한 샐러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그 화두가 됐던 개인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체를 보지 않고 개인은 개인으로 보겠다. 그래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한다든지. 근데 초기에는 이거예요. 이 한 사람도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더라. 이게 0.1인을 위한 0.1인을 위한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개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페르소나 또는 10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다. 가면. 여러분들이 10개의 가면을 가지고 하루에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에는 그냥 우유 한 잔 먹고 싶어. 아까 짜장면에서 샐러드가 아니고 아침에는 뭐 우유. 12시 되면 이제 배고프니까 뭐 샐러드. 예를 들어서 한 3시쯤 되면은 커피를 먹어야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식사하고 나서 제가 피자를 드리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이럴 때는 커피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 사람도 동일한 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식사를 했는데 이제 많은 식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5,000원의 식사를 공급하겠다. 똑같은 거를 제시를 해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나 밥 만 원 주고 먹었는데 5,000원이야? 이런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식사 전과 이후 이런 것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아마존의 베조스라는 그 창업주가 이제 영어로 한 걸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고객은 파티에 초대받은 손님이다. 그러니까 파티의 주체자다 우리는. 그래서 그 고객의 경험. 그러니까 파티를 이제 준비를 해요 집에 누가 손님을 하는데 손님이 술을 좋아하지. 그래 맞아요. 짜장면 좋아하지.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기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짜장면만 무조건 집에서 만들어서 누가 오든 짜장면 공급해. 그러면 손님들이 그 기분을 좋다고 생각하는 손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손님은 저 집은 가니까 먹을 게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뭐 선배를 만날 때 직장 상사를 만날 때 그 타이밍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교수님도 수업을 할 때 비가 많이 오는데 뭐 그럴 때는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 고객이라 하면은 뭐 모든 걸 지칭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돼요. 고객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터치해주면 좋아해요. 그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내 정보를 뭐 이렇게 동의 없이 활용을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그 와이프한테 중요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 빨리 나가야 된다 왔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고 막 페이스북 올리고 막 기분 좋게 웃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간 봐라 회사 간다고 해놓고선 여기서 놀고 있네. 그러면은 그 올린 사람한테 아주 기분 나빠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고객 정보의 양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는 뭐 학생들, 기업, 고객, 동반자, 골프 동반자, 뭐 회식 자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회도 이거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이러면은 이것도 안 돼요. 원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요즘 철저합니다. 이제 저희 기업이나 이런 데는 개인은 개인의 동의를 구하고 기업에서의 직원으로 오면 2개를 동의를 구해요. 개인 동의와
그 기업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튜브 올리거나 인스타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고객 데이터를 아까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도 이제 분류를 좀 해보면은 지로 파티라는 용어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지로 파티. 이 퍼스트 파티, 세컨드 파티, 서드 파티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면 데이터가 이제 막 늘려 있는데 이거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전문가들이 또는 일반적인 기업에 계신 분들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기업인 거예요. 기업, 브랜드라고 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뭐 학교다 그러면은 학생들의 데이터인데 이제 학교가 소유하는 거 있죠. 그 성적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뭐 그 학생의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는 있겠죠. 세컨드 파티는 다른 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휴를 통해서. 이게 세컨드 파티. 예를 기업이다 그러면은 계열사 있잖아요. 계열사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드 파티는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의 사용 이력, 그 다음에 쿠키 정보 있죠. 인터넷에 보면 쿠키 정보를 누군가는 게들링을 해서 여러분 동의하죠. 들어가 보면은 쿠키 동의. 그러면은 그거를 한 뭐 3억 개 뭐 이렇게 그 모아가지고 팔아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서드 파티는 대량의 데이터니까 광고하기에 좋죠. 뭐 30대는 뭐 그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외식 사업을 하는 뭐 배달민족이다. 30대는 짜장면을 주로 구매하더라. 그럼 30대 오면은 짜장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이 서드 파티 데이터 광고를 위해서. 근데 이 쿠키를 서드 파티 쿠키를 이제 불법으로 정의를 해서 2년 전에 구글이 프랑스 법원에서 650억을 부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글이 앞으로 2년 뒤에 서드파티 쿠키 제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면은 서드파티 쿠키를 보관을 안 하고 누군가가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애플은 이미 애플이 있죠. 아마 구글하고 애플이 95% 이상을 그 웹에서의 데이터를 게더링해요. 모바일과 웹을 제공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없다. 활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어디서 구했냐? 지로 파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지로 파티는 궁극적으로 소유권이 고객 개개인한테 있어요. 동의를 해서 내 정보를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동의 기반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나는 채식주의라 샐러드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뭐 간단하게 빵 먹고 뭐 이런 선호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고객이 내 정보를 활용하는 그에 동의를 하면서 혜택을 바라며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라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그 학생이 이제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거는 나한테 뭐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좋은 그 교육 정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내가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라고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정보. 동의 기반의 마음속에 있는 정보를 설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의를 구해서 가져오는 건데 그 언제든지 이 정보는 소유권이 그 고객한테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고객한테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오늘부터 이거 쓰지 마 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정보가 이제 제로 파티 데이터고 초개인화 경험을 위해서는 여기 필요해요. 그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런 식당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손님이 오면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죠. 오늘 식단은 어땠어요? 뭐 반찬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사인을 하는 거죠. 그 내가 동의 기반에서 이걸 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리점이나 아니면은 뭐 대리점이 되게 많겠죠. 아니면 고객하고
대리점에서 우리 그 기업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게 줘요. 그 대신에 그 대리점한테 텀즈 오브 서비스를 사인을 받죠. 우리 정보를 불법으로 뭐 딴 데다 전달하지 않겠다. 기업의 보호 목적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파티의 정보가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초개인화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매스 마케팅에서 개인화 마케팅에서 이제 초개인화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정보, 제로파티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고객 경험이라는 거, 초개인화와 이제 아까 경험 경제 시대 뭐 경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기업에 있는 분들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과거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 고객 경험에 대해서 등한시를 하는데, 이거는 한번 새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과 이제 경험, 이게 이제 접목하다 보니까 디지털 고객 정보가 넘쳐나는 거죠. 디지털. 그리고 그 넘쳐나는 고객 정보를 활용하려면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고객의 넘쳐나는 그 정보를 어떻게 그 경험화할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 이제 자 보시면은 경험은 그 시점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도 자식이나 이제 와이프나 남편한테 내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인지를 받는 게 한 번 잘해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정. 이 여정에서 이 경험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합쳐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뭐 연인 사이에 연애를 하다가 좋았어요. 뭐 식사하고 뭐 되게 매너도 좋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약간 또라이 짓을 해. 그러면 이제 그 경험이 확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객의 여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다 그러면 인지하고 뭐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뭘 먹어야지, 짜장면 먹어야지, 피자 먹어야지 하는 인지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짜장면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이제 고려하잖아요, 그죠? 비교를 해서.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 뭐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오늘도 비가 오니까 짜장면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요 여정 전부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지 하지만은 다 기억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후기 평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요즘. 그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 이츠에 후기 평가 별점 몇 개야. 이거 안 보고 주문하는 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타인의 경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여정 사이에 나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조합해서 경험이 생겨요. 그런 것 같죠? 근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기업에 있는 분들 요거를 되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고객 경험은 고객 여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맥킨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매년 고객 경험 그 레포트를 이제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경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대표적인 세 분의 이제 학자라고 하는 스칼라, 그 세 분을 보면은 슈미 같은 경우는 통합적 고객 경험, 아까 있죠. 이 경험이 통합적이다. 밥은 맛있으나 비용이 비싸면 싫어할 수도 있고, 밥도 좋았고 뭐 비용도 좋았는데 동반자가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게 또 경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고객 경험, 여기는 이제 감각적인 거, 그러니까 먹었을 때 그 냄새가 좋다든지 감정, 먹고 나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둔해서 하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좀 괜찮네. 머리에서 이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신체적 행위, 뭐 사이관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반자도 되게 좋아했어. 그러면 이제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가로축과 이런
통합적 고객 경험이라는 세로축이 만나서 이 만족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험 경제라는 거를 이야기한 파잉 앤 길모 같은 경우는 뭐 오락적이어야 돼, 뭐 심리적인 게 이제 아름다워야 돼. 이게 약간 이제 감정학 같은 거죠. 현실 도피적이어야 돼. 뭐 등산을 간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경험을 줘야 돼. 교육적 경험. 이게 교육 오는 것도 하나의 이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직센터 미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몰입. 그러니까 예를 디지털 시대에 상품을 구매하러 예를 들어 배달민들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막 그 배너 뜨죠. 오늘 구매하면 30% DC예요. 그리고 뭐 그 이태리에서 유명한 그 셰프가 만들었어요.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가서 쭉쭉 누르고 어떤 분이 주문했어요. 이걸 이제 몰입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몰입 경험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에 딱 들어오면은 손님이 막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주문을 하고 결제하고 나갔어. 그런 경험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시간의 왜곡이에요. 내가 뭘 했지? 보니까 계산되어 있네. 막 이런 그 사람의 감정을 계속 이입을 시켜서 가져가는 그런 시간의 감각. 근데 요 세 명의 그 많은 그러니까 유명한 정말 유명한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세 개로 나누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카스라고 했는데 카스 맥주 카스가 아니에요. 카스. 그러니까 인지 뭐 두뇌 활동자 금액 비교 뭐 남의 별점 확인 뭐 금액 비교가 이제 대표적인 게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감정. 들어오니까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 스타벅스 가니까 막 냄새도 나고 아우 감정이 너무 좋아.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뭐 한 개 먹고 나가야 되겠죠. 음악도 너무 좋아. 이런 감정, 정서적인 거. 그러니까 이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지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금액적인 거죠. 오늘 뭐 특별히 10% DC 비가 오니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옆집하고 비교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경험은 들어오면은 막 음악도 좋고 냄새도 좋아요. 그러면은 막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뭐 회장님이 너무 여기 좋아하셔. 어쩔 수 없이 왔어. 그래서 사회적 경험. 그 동반자가 오니까 너무 좋아해. 이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카스더라. 맥주 카스가 아니고 마시는. 그래서 이제 여정이 있죠. 이 여정이 되게 중요해요. 여정 사이에서 모든 게 발생을 하는데 여정에서 발생하는 거 보니까 카스더라, 인지, 머리, 두뇌, 그 다음에 기분 좋아, 냄새 좋고 오늘 뭐 뭔가 여기 오면은 힐링이 돼.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험, 같이 온 사람도 좋아하고 우리 지인이 추천해서 왔어. 그러니까 요게 총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2x2 경험과 카스. 요게 이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뭐 유명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 MOT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해가지고 그 스페인의 투사가 하고 이제 마지막 5초인가요? 내가 받쳐 죽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 찔러서 소를 다운시키든지 그 사이가 이제 MOT 5초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여기 퍼스트 MOT라고 해서 P&G가 이야기하는 거는 매장에 고객이 들어올 때 그냥 바로 구매를 하게끔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MOT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컨 MOT는 구매하고 나서 재구매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활동인데 이제 구글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옛날 이야기야.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 그 매장 들어오기 전에 의사결정 다 해버려. 왜냐면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옷을 사러 갔어요. 롯데백화점에 골프복을 한 개 사러 가면서 이제 스마트폰 다 봐요. 골프백에 브랜드 보고 평가 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점원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 60%는 이미 끝났어. 요거 점원이 P&G처럼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왜냐? 이미 다 지금 서칭하고 의사결정 한 60% 하고 들어왔어 매장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이거부터 다른 얘기죠. 그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은 고객 여정도 또 이렇게 필립 코틀러라고 이제 마케팅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립 코틀러 아직 살아 계신데 마케팅을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 사람이 마켓 4.0에서 고객 여정은 5가지 5A라고 해서 5A로 해서 고객 여정을 만들었어요. aware, 인지, 어필, 호감. 아까 좋아한다는 잠깐 느낌으로 좋아. ask 질문하는 거예요. 사기 전에 막 이렇게 뭐 친구한테 물어보고 블로깅도 하긴 하고 그리고 나서 act는 구매하고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친구한테 추천하고 이게 이제 고객 여정을 복잡하지만 5개로 정의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그 구글 같은 경우는 ask 사기 전에 act 행동하기 전에 질문할 때 이때 이미 의사결정이 다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별점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나의 정보를 아주 편하게 식당에 오려고 하는데 어딘지 몰라 아무리 찾아도 힘들어 그러면 안 오겠죠. 되게 편하게 찾게 뭐 네이버에 연결해서 아니면은 다양한 카카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필립 코틀러가 그 고객 여정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 디지털의 모바일, 뭐 매장, 영업사원 엄청 복잡한데 그거를 이제 필립 코틀러가 5개로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5A라고. 근데 산업별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식당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필립 코틀러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산업별로 좀 분류를 해보는 4가지의 형태가 있더라. 고객 여정의 형태가. 이게 이제 문고리형이 있는데 이거는 소비재. 그 다음에 트럼펫형은 약간 고가 사치품. 깔때기형은 이제 뭐 온라인이나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건북어형은 B2B 여행 산업. 그런데 넥타이형으로 가야 된다 여정을. 그러니까 고객 여정 매핑을 넥타이형으로 그 매니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여정을 관리를 할 때. 그래서 제가 문고리형은 요거예요. 문고리형은 똑같이 생겼어요. 아까 5A 있잖아요. 고객은 뭐 인지를 하고 인지 예를 들어서 인지했는데 짜장면 나와서 짜장면 좋지. 가게에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았지.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저기 뭐 홍길동 반점 괜찮은지 친구한테 전화해보고 질문해보고 괜찮대. 그러면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아니면은 맛 한 개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 문고리형은 이거예요. 인지 단계에 엄청 정보가 많아요. 이게 소비재는 그렇잖아요. 뭐 광고 엄청 나한테 인풋이 들어와요. 뭐 TV를 봐도 이렇게 대부분 소비재 음료수, 아이스크림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호감 생겼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매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 월드콘을 사러 갔는데 매장에 보면 월드콘이 없어요. 비슷한 옆에 라면을 예를 들어 볼게요. 라면은 그 신라면을 사러 갔어요. 근데 신라면은 없고 진라면이 있네. 진라면 사버려요. 별로 그렇게 내가 앞에서 인지 호감 아무리 해도 가서 있는 거 사버리는 게 이게 소비재 같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로 MOT 이론적으로 딱 해가지고 지로 MOT 줘요. 여기에 돈을 엄청 투자해서 광고비를 냈어요. 근데 우리는 소비재야. 그런 의미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매장에 퍼스트 MOT가 또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트럼펫 같은 경우는 이 벤츠나 이런 BMW나 이런 고가품은 엄청 사고 싶어하고 호감도 좋아요. 벤츠 나 좋아해. 벤츠 드림카. 근데 거의 안 사요. 비싸니까. 좋아는 하는데 살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백 같은 명품 백을 구찌나 사진 않았는데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해요. 구찌 괜찮더라. 구찌 내 친구가 샀는데 너무 좋아하더라. 내가 산 게 아닌데도 옹호를 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펫형. 그 다음에 깔때기형은 전통적으로 이런 차인데 아까처럼 고급차가 아니고 일반적인 차 엄청나게 고민해서 살 때는 100개 고민해서 1개 사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건붕어형은 B2B나 여행 상품 그렇죠. B2B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괴롭혀요. 밴드사 뭐 와서 뭐 질문도 하고 PT도 해봐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 예산이 없어라고 안 사버려요. 여기 엄청나게 막 액티비티가 많은데 여행도 그렇죠. 왜냐면 위험하니까 코로나 시절에 놀러는 가고 싶은데 엄청 참 샀습니다. 정보를. 근데 올해는 그냥 포기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필립 코틀러는 이 넥타비 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객의 여정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인지 단계에 노출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니면 뭐 지금처럼. 그리고 나서 질문을 뭐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Q&A 같은 게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홈페이지나 뭐 Q&A 네가 질문할 거 우리 다 알아. 다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누구한테 물어볼 거 다 알아. 이런 B2B인데 그 전문가한테 물어볼 거 뻔해. 그럼 그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우리 거를 미리 해준다든지. 액트는 서슴없이 이제 구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산 거를 이제 주변인들한테 많이 이제 옹호를 시키게끔 그런 NPS라는 거죠. 넷 프로모션 스코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네 가지의 그 전이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런 인지적 충성도, 태도적 충성도, 행동적 충성. 아까 카스예요. 사실 이게 카스. 두뇌와 그 이제 어펙트라고 하는 감정. 그래서 뭐 매력도 이런 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넥타이형의 전의를 만들어서 카스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모바일이나 뭐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처음에 딱 들어올 때는 이렇게 이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막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다 인지되거든요. 마우스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게 뉴스레터, 이메일 주면은 내가 좋은 정보를 줄게. 이게 아까 지로 파티의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가 뭐 주면은 내가 네한테 뭐 해줄게.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오면은 추가적인 질문 또 던지는 거예요. 여정이 달라졌죠. 두 번째 여정이니까.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오면은 기업 고객이 들어오면은 어디 회사에 다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의 여정을 이해하고 그 고객의 여정별로 지로 파티 데이터를 계속 이제 게더링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여정에 따라서 그 질문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인지 단계에서는 뭐 다양한 거를 제공한다든지 뭐 선택지를 많이 준다든지 가격 비교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거를 먼저 인지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 활동. 호감 단계는 이제 개인화가 되게 중요하죠. 호감이 가려면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거. 아까 이제 50대에 직장인이고 뭐 채식주의자야. 그걸 알고 뭐 비건 식품을 던져준다든지 이게 이제 호감 단계에서의 경험을 높여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단계에서 이거 아까 B2B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행 산업이나 B2B나 이거 100% 질문을 뭐 여러 번 하고 나서 의사결정한다 그러면은 질문을 아예 못하게 FAQ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별점 이런 걸 많이 노출을 하는 거죠. 너 남들이 다 좋게 평가했어. 질문할 필요가 없어. 이미 검증된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할 때는 이제 계산하러 왔는데 계산이 이제 쉬워야 되겠죠. 식당이나 뭐 점원도 마찬가지고 계산하려고 이제 물건 샀는데 계산하는데 점원이 없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짜증나서 놔두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행동도 이게 이제 아까 first MOT라고 하는 이제 PNG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행동이죠. 이제 옹호 단계에서는 아까 이제 또 돌아와요. 별점 옹호를 하게끔 해주면은 요게 다시 호감 단계 질문 단계에 질문을 줄여들어요. 이 자체가 그죠. 여기로 식사하고 나서 이제 나갈 때 이제 이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이 우리 예를 들어서 평가 뭐 배달의 민족이 됐든 아니면 어디에 평가 있는데 좋은 평가 부탁드려요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럼 평가를 좋게 줘요. 그게 이제
옹호인데 그게 나의 질문을 줄여주는 거예요. 아까 나비 넥타이형으로 만들어주는 활동들이 이제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초개인화라는 이야기 이제 고객은 0.1인을 만족시켜라. 1인이 아니고 0.1인을 만족시켜라. 그 다음에 CX 경험은 2x2더라. 여정과 그 다음에 카스를 가지고 경험을 만족시키더라. 그 여정에서 돌아가는데 세 개의 그 요소 있죠. 카스를 계속 두들겨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양면성의 마지막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인데 요거는 뭐 뒤에 뭐 원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제 커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커플이 남자친구가 이제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뭐 좋으니까 막 그 사진도 찍고 자랑한다고 블로깅을 한 거예요. 여자친구를 친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여자친구한테 소송을 당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민감한 부분을 동의도 안 구하고 뭐 인스타 올리고 뭐 올리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인사팀의 뭐 실수로 개인정보를 실수로 신입인데 나도 모르고 했는데 그런 거 인정 안 받는다는 거죠. 아 나는 몰랐어요. 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 정보 아니면은 뭐 아까 애인 정보 심지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우리 아들 뭐 상 탔어요 올리잖아요. 이것도 동의도 받아야 돼요. 저기 아들한테 소송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아까 고객 데이터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 면만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면을 생각할 때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스타나 블로깅 또는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 아주 뭐 건강이 안 좋고 이혼도 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블로깅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뭐 소셜 미디어에 올려버리면은 금방 퍼지거든요. 그런 거를 법적으로 각 대륙별로 이렇게 법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유럽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GDPR, 중국의 뭐 CCPA는 캘리포니아법이고, 그러니까 COPPA나 뭐 이런 것처럼 하다못해 베트남에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것들이 계속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의 주권화라는 이야기를 해요. 걔네들이 데이터 주권화. 그러니까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하여튼 동의를 구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법이 강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뭐 처벌하는 거는 뭐 안 했죠. 아유 그런 걸 처벌을 하냐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많이 처벌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벌금을 고객 정보를 누출에 대한 것만 많이 벌금을 때렸는데 지금은 그거 외에도 올해 뭐 거의 7만 몇 건이 이제 접수되고 있는데 이게 법이 되게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타인하게 하는 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리고는 동의를 구하는 거죠. 술집에 친구하고 가서 막 사진 찍고 올릴 때도 야 내가 올려도 되지? 하고 이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걸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획득, 뭐 저장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요거 한 거 우리 뭐 어떤 사이트에 저장해도 되죠? 아니면 뭐 친구하고 막 사진 찍은 거 내가 이거 보관해도 되지? 이렇게 물어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그 친구가 언제든지 야 저번에 그 찍은 거 있지? 내가 불편한데 좀 삭제 좀 해주라. 그럼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법제화되고 있다는 거죠. GDPR에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동의를 구해야 된다. 동의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네 옛날 동의했잖아. 근거가 없어요. 이러면 안 돼. 근거를 남겨야 돼요. 문서로 남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동의한 거 지금 생각하니까
처리하겠어. 지금부터 쓰지 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서 보호를 해야 돼요. 이런 13세 미만은 무조건 삭제를 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16세 미만은 후견인을 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예. 비활성화 고객 정보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법적으로 한 6개월인가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활동이 없거나 없으면 무조건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뭐 하여튼 동일, 뭐 수정, 내가 수정할 수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객하고의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나의 풀 데이터 좀 보자. 기업에 나 정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한테 레포트를 제출해 주세요. 한번 제출해야 돼요. 제출을 못했다 그러면 소송을 걸면은 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한. 그리고 다운로드 뭐 나의 데이터, 내 데이터를 내가 이동할 권리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뭐 그러니까 CCPA 캘리포니아는 그 차별 금지에 대한 거 아주 민감해요. 장애인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 미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시각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청각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줘요. 그렇게 마련 안 하면은 이제 소송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시각장애인이나 누구 한 명이 이렇게 그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신고를 해버리면은 이제 GDPR은 글로벌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어요. 글로벌 전체 매출의 5%. 회사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캘리포니아 이쪽이 그 캘리포니아 주 한 개가 나라로 보면은 전 세계 5번째의 그 GDP 규모가 커요. 그 캘리포니아 한 개만 다 떼도.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법이 있고 플로리다는 플로리다 법이 있어요. 또. 뭐 하다못해 베트남, 그다음에 싱가포르, 일본 뭐 다 있어요. 그래서 강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프로파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너희 데이터에 너희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지로 파티의 개념이 이 데이터는 고객님 건데 내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는 쓸게요. 이게 이제 지로 파티. 네. 그래야 초기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요. AI 아무리 돌려도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AI 돌려가지고 활용을 딱 했어. 그러면 이제 딱 그런 거죠. 이 데이터 어떻게 구했어? 내 정보를 왜 이렇게 신상처리를 해? 이러면 이제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만 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요 요즘은 이런 법적인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들어가 보면은 동의를 할 때 어그리를 해주고 여기를 하는 거는 기업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정보를 우리하고 거래하는 한 예를 들어 이제 대리점이나 뭐 이런 그 B2B 같은 경우는 되게 많겠죠. 아니면 일반 그 소비재도 이런 거 많이 해요. 딱 들어가려 보면은 그 회사가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고객이 바라는 거, 회사가 바라는 거, 약간 계약서 같은 거예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동의, mutual agreement를 이제 하는 거죠. 서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거고.